신발을 도둑맞고 망년자실해 하다. 오늘은 황금손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섬의 이름은 깐땅지입니다.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에서 북서쪽으로 약 7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에 30살이 넘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서 배로 바꿔 타면 시간적으로는 약 25시간에서 30시간 가량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가끔씩 미얀마 내전 이야기가 나올 때면 로힝야족에 대한 뉴스가 등장하는 그 지역이지요. 로힝야족은 이슬람 교도들인데 미얀마의 버마족과는 종족이 다릅니다. 그들은 복장이나 생활 풍습 등이 이질적이어서 금방 티가 납니다. 미얀마에 오래 살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특히 이슬람 교도들과 불교도들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요. 깐땅지 섬 사람들은 이 섬의 유일한 외국인인 황금손에게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슬람이 없어요. 이것이 자랑거리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슬람 교도들과 불교도들 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들은 학교도 따로 다니고 서로 대화를 하거나 교류하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로힝야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역사를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1885년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던 영국은 미얀마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습니다. 미얀마인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후 인건비가 싼 방글라데시로부터 인력을 대규모로 수입해서 농사를 짓고 자원을 수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인들은 인도의 무슬림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미얀마로 이주시킨 후 중간 지배계급으로 활용했지요. 미얀마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원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주한 무슬림들은 토착 미얀마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미얀마인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다고 전해집니다. 미얀마인들은 토지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자유마저 이방인들에게 억압당하다 보니 분노가 쌓였을 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9년 독일이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도 전쟁에 휩쓸리면서 1943년에 미얀마로부터 철수하게 되었고 일본이 수년간 미얀마를 지배하다가 국제 정세의 경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미얀마는 어부지리로 독립국가가 됩니다. 미얀마가 독립국이 되면서 준지배층으로 살던 인도의 이주민들과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와 살던 무슬림들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동안 그들이 착취하고 억압했던 미얀마인들로부터 역으로 보복을 당하기 시작하지요. 미얀마에는 현재까지도 약 13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인도와 방글라데시계인 로힝야족입니다. 이들은 인도나 방글라데시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얀마에서도 불교도 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으면서 고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손이 해죽순을 채취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미얀마 불교도들과 로힝야족 간에 수시로 분쟁이 벌어지는 라카인주입니다.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저만큼의 방글라데시가 보일 듯한 그런 지역입니다. 종교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선의 추구인데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분쟁 지역에는 어김없이 종교 갈등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인류 평화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황금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월만 낫고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런 심정입니다. 수일 전에는 술 안주와 밑반찬으로 쓰기 위해 동네 청년들에게 창고막을 잡아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조각배가 공장으로 들어오기에 반가워서 달려갔더니 이 친구들 배에 한가득 창고막을 싣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황금소는 그저 혼자 먹을 정도인 10kg 정도 잡아다 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양을 너무 많이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플라스틱 바켓에 가득 30개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황금손이 겁을 낸 것은 그들이 창고막 값으로 얼마를 요구할지 가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 무게는 600여 킬로그램. 나는 청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황금손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하는 청년인 동지군을 시켜서 창고막 값으로 얼마를 주면 되겠는지 물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동지군이 황금손에게 다가와서 전합니다. 18,000짜시랍니다. 우리 돈으로 15,000원쯤입니다. 평소에는 대범한 척 하던 황금손이 창고막을 한가득 잡아온 청년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버린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긴장이 풀어진 후 황금손은 그 창고막을 한 바퀴에서만 갖고 돈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대로 18,000잣을 지불했습니다. 나머지 창고막은 잡아온 곳으로 싣고 가서 살려주라고 시켰습니다. 이곳의 창고막은 양식한 한국 창고막에 비해 맛이 훨씬 좋습니다. 창고막이나 백합 등 조개류가 지천으로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먹지를 않으니 잡는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 창고막을 삶아서 포식을 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어서 냉장고 또한 가동을 할 수 없기에 창고막을 자루에 담아 산채로 바닷물에 담궈두고 조금씩 꺼내서 먹었는데 그것도 며칠이 지나니까 죽어버리더군요. 한국에서는 비싸서 사 먹을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창고막을 이곳에서는 원 없이 먹습니다. 열대지방일지라도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바닷바람이 불어오기에 시원해집니다. 태양열 지별판으로 충전한 배터리가 LED 등 하나는 좋게 밝히기에 밤에는 황금손의 공장이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변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금손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세계 유일의 8성급 내추럴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에 황금손의 신발 한 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신으려고 가져갔다면 2짝을 다 가져갔을 터였겠지만 한 짝만 가져간 것으로 봐서 개나 고양이의 소행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으려고 공장 주변을 다 찾아 헤맸지만 실패했습니다. 범인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2짝 신발 중 한 짝만 부실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날개 옷을 잃어버려 하늘로 가지 못한 선녀처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황금손입니다. 그럼에도 황금손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누구 신발 한 짝만 사서 보내주실 분 안 계신지요? 황금손은 이국의 섬에서 다정다감한 원주민들과 부대끼며 오랫동안 고락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음력 3월 21일 날 새벽 동력 하늘에는
모나리자의 눈 위에 가져다 얹었으면 좋을 정도의 가냘픈 달이 샛별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동네의 닭들은 노래 자랑이라도 하듯 여기저기서 목청을 틔우고 있네요. 닭의 울음소리는 어쩜 그렇게도 고국의 그 소리와 똑같은지 문득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멋진 하루이길 기원드립니다. 황금소는 해죽순 많이 캐서 인류에 봉사할 날을 손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인 2017년 4월 23일 성 그림을 밝힙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